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에 마약 관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던 것이 무색하게 지금은 각종 뉴스에서 마약 문제가 도배되고 있지. 도대체 마약은 한반도 땅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오늘은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대한민국 마약 역사에 대해 알아볼게. 인간은 고대 때부터 마약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왔어. 중국이나 고대 이집트 그리고 로마에서도 마약을 애용했지.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식후땡 대신 색후땡을 하며 야스 후에 마리아나를 즐겨 피웠다고 해.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수에게 바친 세 가지 유물 중 하나인 몰약은 아편이었지. 그만큼 마약은 고대의 귀한 약재이자 인간의 유용한 도구였어. 한반도에도 역시 천연 마약들은 민간의 약재로 사용되었어. 양귀비는 조선 초기 국가 간 예물에 포함되었을 만큼 귀했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약은 한반도 땅에서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외지 물품을 경계했던 조선의 정책들이 마약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낸 거야. 이런 한반도에서 마약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퍼지게 돼. 1차 대전 당시 모르핀은 진통제로 사용되고 모르핀의 원료인 아편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일본은 아편을 수출하기 위해 조선을 아편 공급지로 만들었고 1차 대전이 종결되자 남은 잉여 모르핀들을 조선에 유통시켜버린 거야. 항상 말하지만 쪽발이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일본에 의해 유통된 아편들은 의사들에 의해 퍼졌어. 의사들은 모르핀을 성기능 강화제로 소개했고 불티나게 팔린 거야.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남정네들은 고추에 좋다고 하면 눈이 돌아가 버려. 한반도는 해방 이후에도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해방 직후 생긴 권력의 공백에 도시에서는 여전히 아편 매매가 기승을 부렸고 지방은 자생적으로 마약들을 지배했지. 특히 만주는 아편 생산의 주요 거점이었던 만큼 만주로부터 귀국한 동포들은 대부분 심각하게 아편에 중독되어 사회 불안과 갈등을 심화시켰어. 이런 상황 속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은 마약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촉매제로 작용했지.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마약 사용자는 전국으로 확대돼. 1960년대는 격동의 시기야. 대한민국에는 군사정변을 통해 강력한 정부가 들어오게 돼.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 발전으로 그들은 근면성실함을 강조했어. 그리고 마약은 사회적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지목되었지. 그렇게 마약 사용자와 매매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랐고 그들은 다시 사회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탄압되었어. 그러나 이런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무색하게 1965년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메사돈 파동이 일어나. 메사돈 파동은 메사돈이라는 마약이 시중약으로 판매된 사건인데 정부는 약품에 대한 부실한 검사와 무분별한 허가를 통해 메사돈 파동이 벌어지는데 크게 이바지했지. 정부는 마약 중독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어. 메사돈 파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었어.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에는 대마초가 유행하기 시작해. 대마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것은 주한미군을 통해서야.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대마는 젊은 층에게 빠른 속도로 퍼졌지. 특히 서양에서는 대마가 히피 문화를 거쳐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학생운동을 통해 퍼지게 돼. 유신선포와 긴급조치 이후 학생운동이 어려워지자 청년들은 대마흡연을 통해 저항한 거야. 그러나 이것은 국제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었어. 특히 1975년은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가 벌어졌던 만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대마초는 철저하게 통제되었지. 그렇게 기존에 직물로 분류되었던 대마는 1970년대부터 마약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대마관리법이 만들어져. 그리고 대마의 위법성이 대중들에게 각인된 사건은 대마초 파동이야. 당시 정부는 대마초를 피운 유명 가수와 예술인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했고 고문했지.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조용필 역시 수년 전에 대마를 피웠다는 혐의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했어. 그만큼 1970년대 이후 대마는 국가의 통제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지금에 이르러지. 70년대를 거쳐 80년대가 되면서 한국 마약은 소비계층의 확대로 더 복잡해져. 다양한 마약 중 1980년대를 지배한 마약은 우리가 흔히 뽕이라고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이야. 뽕인 필로폰은 일본에 의해 개발된 마약으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 군인들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어. 뽕에 취한 군인들은 졸음과 피곤도 잊은 채 적들에게 맹렬하게 돌진했지. 뽕은 1960년대 초에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는데 일본은 한국을 뽕 공급책으로 삼았어. 일제강점기 때처럼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일본을 위한 마약 공급지가 된 거야. 당시 마약 밀매자들이나 공무원들은 마약 제조를 일종의 외화 창출의 수단으로 여겨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러나 이 뽕 유통망은 대한민국이 점점 국제화되면서 문제가 돼. 대한민국이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위해 불법 마약 수출을 제재하기 시작해.
그리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뽕에 대한 단속이 점점 심해졌지. 그렇게 되자 그간 일본으로 수출되기 위해 생산되었던 국산 뽕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으로 역유입되었어. 심지어 이 시기는 경제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시들이 팽창되면서 주변 유흥시설과 마약에 대한 수요 역시 같이 늘어나게 돼. 그리고 뽕은 당시 가장 트렌디한 마약으로 대한민국의 밤문화를 점령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뽕은 다른 어떤 마약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마약이야.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어느 때보다 여러가지 신종 마약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런 대한민국이 다시 예전처럼 마약 천정국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마약 유통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중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 기존의 엄벌주의 정책만으로는 21세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돼.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마 앞으로 마약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마약의 소굴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지식발산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